안녕하세요. 토킹덕트 토닥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변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나르시스트가 도대체 왜 그런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는지 그 심리를 더 잘 알게 되셔서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저희의 영상 내용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개인의 경험을 담은 댓글들이 서로에게 더욱 큰 힘이 되고 소중하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통제. 나르시시스트들은 통제 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저도 이전에 나를 남친을 사귀면서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연애 초반에는 실은 그런 통제가 저에 대한 관심, 좋아하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남친을 사귀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주 왔어요. 문자 또는 전화가 1시간에 한 번씩 오고 왔던 것 같아요. 잘 잤니부터 시작해서 출근하고 있어, 오전에는 직장에서 별일이 없었는지, 점심은 누구랑 뭐 먹는지, 오후 업무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퇴근해서 집에서 먹을 건지, 밖에서 먹을 건지, 밖에서 먹으면 누구랑 어디서 뭘 먹을 건지, 이런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나른 남친 사귀기 바로 전 남자친구가 되게 무심한 스타일이라서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었어서 그런지 초반에는 그런 잦은 연락이 싫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오는 빈도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제가 연락을 바로 확인하고 회신을 하지 못하면 막 짜증을 내거나 싫은 티를 엄청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로 답을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일하고 있을 때는 전화를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친구 만나서 얘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전화를 실시간 확인을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연락이 바로 안 되면 짜증 정도만 내더니 나중에는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친이 화내는 것이 싫으니까 제가 남친이 연락하기 전에 알아서 나 지금 누구랑 뭐 하고 있어, 시간 맞춰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전 남친은 제 친구들 중 특정 몇 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싫은 티를 내고 그 친구에 대한 단점을 나열하면서 그 친구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연락하지 말아라,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겨워서 알았어, 안 만날게,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저를 막 괴롭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 남친이 허용하는 친구들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를 너무 막 힘들게 하니까. 한 번은 그래서 남친이 싫어하는 친구 만난다는 말을 안 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어쩌다가 남친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지어 저녁에 외출을 하면 누구랑 같이 있는지 확인차 영상통화를 매번 했던 거죠. 또 저는 그냥 편한 옷,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로 입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꾸 엄청 타이트한 원피스를 막 사주고, 제가 편하게 그냥 옷을 입고 나가면 데이트 내내 계속 궁시렁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골라준 옷 안 입었냐고. 또 저는 머리가 길었는데 자기는 단발이 좋다면서 하도 노래를 불러서 헤어스타일까지 남친이 원하는 대로 바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제 모든 행동들을 남친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너무 남친을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삐지고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완전히 통제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네, 지원쌤 아주 정확히 묘사해 주셨는데 나르시스트 애인이나 배우자는 상대를 매우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남녀 성별 불문하고 그럴 수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부부간에는 돈으로 상대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나르 남편만 직장에서 일을 하고 부인은 주부인 경우에 나르 남편은 부인이 자신의 얘기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생활비를 적게 준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부인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르 남편들은 자기가 관계 안에서 더 힘을 행사하기 위해 부인에게 직장을 그만둘 것을 강압할 때도 있어요. 너가 일을 하면 얼마나 벌어온다고 그렇게 일을 나가냐? 그 시간에 애들 밥이나 한 번 더 차려줘라. 너가 집에 맨날 없어서 애들 엇나가면 어떻게 할래? 이런 멘트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요. 아내가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없어지면 자신이 훨씬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르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라도 하면, 예를 들어 남편이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들어오면 며칠이고 몇 주고 만날 때마다 시비를 걸거나 투명인간 취급하고, 또는 남편을 심하게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욕설들을 반복적으로 퍼붓고, 언어적인 폭력이죠. 남편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라도 부인이 싫어하는 행동은 절대로 안 하게 되겠죠. 절친들이 아무리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하자고 해도 못 나가는 거죠.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를 통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정폭력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신체적인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조성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거죠.
나르 부모들 중에서도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녀가 청소년인데도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친구를 사귀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해야 하고 하루 일과를 분 단위로 막 쪼개서 정해주고 심지어는 말투나 표정, 몸매 관리, 걷는 자세까지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어떤 선택권도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환자분 한 분은 자신이 마치 나르 엄마의 꼭두각시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력이 있는 나르 부모들은 유산 상속 여부 등으로 자녀들을 계속 통제하려고 들 수 있어요. 너가 내 말 계속 잘 들으면, 자주 찾아오면 형이 아닌 너한테 유산 다 물려줄게.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유인하면서요. 거꾸로 다 큰 성인 나르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내연 나르 자녀들 중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먹는 음식, 반찬 하나하나까지 다 정하려고 하고, 운동은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고, 외출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자녀들과의 연락 빈도도 본인이 정하고, 그런 나이든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려고 드는 자녀들도 봤어요. 또 나르들은 강박성 성격처럼 보일 만큼 주변 환경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집에서도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건들이 배치가 안 돼 있거나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직장에서도 사무실 등 자신의 주변 환경 또는 일상적인 루틴에 약간의 변동만 생겨도 나르 직원들한테 분노를 폭발할 수 있죠. 자신은 꼭 몇 시에 연하게 탄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하는데 커피가 5분이라도 늦어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나면 그 커피를 담당하는 비서 또는 직원을 엄청나게 깨는 상사, 우리 종종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나르들이 본인 이익만을 위해서 남들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요. 근데 더 깊게 관찰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혀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았더라도, 아니 자신의 통제적인 행동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얻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지속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전 남친이 그렇게 통제를 지나치게 해서 결국 제 마음이 점점 멀어진 거고, 전 남친이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역시나 또 나르들의 특정 왜곡된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통제적인 행동을 자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나르들이 상대에게 강압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이득 쟁취 외에도 몇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우선 나르들은 겉으로는 과대하고 거만해 보이지만 실은 마음속 깊숙이 무능감과 자격지심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약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내적으로 생각이나 감정들을 조절하기 힘들다고 느끼다 보니까 스스로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불안정감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외부로부터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부로부터 칭찬과 찬사를 주는 서플라이가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내적으로는 자신에게 없는 조절 능력을 느끼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만 그나마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주위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드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를 완벽하게 자신의 뜻대로 통제를 하면서 내부에서 느껴지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 일관성 없는 자신에 대한 관점이나 자존감에서 나오는 불편한 감정들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또 나르들은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부류예요. 왜냐? 자아가 약하다 보니 자신의 자존감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르들도 자신이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교감을 하지 못하는 것, 상대가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다 알아버리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게 돈이 됐든 무력이 됐든 공포심 구성이 됐든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자신이 버림받는 상황을 스스로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나르들은 이렇게 주위 사람, 관계, 그리고 환경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또한 통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건강한 의미의 정서 조절이 아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약한 사람만 느끼는 감정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연민, 친절함, 따뜻함, 배려, 즉 나르가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득이 될 것 없는 그런 감정들이죠.
또는 슬픔, 미안함, 외로움 등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감정들, 이런 것들도 엄청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면 바로 분노감으로 이 감정들을 돌변시키죠. 예를 들어 나르가 길가의 노숙자가 돈을 달라는 제스처를 보이면 연민의 감정이 잠깐 들지는 몰라도 그 감정은 바로 통제되어서 노숙자에 대한 경멸과 자신의 가는 길을 방해했다는 분노감으로 표출돼서 너가 열심히 안 살고서 왜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아서 외로운 기분이 들다가도 지가 뭔데 날 안 좋아한대? 내가 훨씬 잘났는데 생각할수록 열받네? 하면서 외로움을 분노감으로 변형시켜서 취약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연민, 친절함, 따뜻함, 배려, 슬픔, 미안함,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상대방을 깊이 있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나르들은 깊이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본인의 그런 건강하지 않은 심리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나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거네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내가 나르로부터 이런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인식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나르의 통제가 처음에는 관심과 사랑이고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었거든요.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이런 통제가 일어나면 원래 나를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내게 강압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바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주고 싶지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 중 저와 마찬가지로 나를 이런 강압적인 통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셔서 함께 소통하길 바래요. 오늘 토끼는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